이번 시간에는요, 공동투자를 잘하고 공동투자를 위한 계약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공동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특히 경매에서 네네. 뭐 조그마한 물건 같으면 자기 혼자 자금으로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좀 물건이 덩치가 있으면 공동 투자 많이 하지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제 굉장한 경매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송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업은 대부분 자기 자금 갖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죠. 근데 제가 하는 소송의 진짜 정말로 한 30%, 30, 40% 정도는 가족 간의 소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가족 간에도 네. 이 금전 관계가 얽히면 네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싸우나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가족끼리, 형제끼리, 어떻든 사촌끼리, 부모끼리, 부모랑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는 대부분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분쟁이 생기는 게 음. 계약서를 확실히 안 써놓으니까 그런 그렇죠. 특히 영향도 크죠. 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는 계약서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친한 친구와 친한 친구끼리, 형제끼리 하는데 우리 계약서 쓰자. 이러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오죠. 사람들 갸우뚱 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래서 이번 방송은 꼭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둘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다. 근데 망했어요. 망하면 너 때문에 망했다. 너는 네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또 싸울 수가 있죠. 근데 더 많이 심하게 싸우는 경우는 이 사업이 잘 됐을 때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익을 나눠야 되는데 네, 내가 더 많이 기여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잘하고 있어서 형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동생은 이 형은 나의 종업원이나 나의 서포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들어온 형은 반반 지분이 반반으로 하는 거다 우리 형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서로 간의 생각이 차이가 굉장히 큰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은 네. 열심히 일을 하고 형은 네, 돈을 대줬는데 동생은 돈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노력이 중요하지 하는 그렇죠. 거고 형은 네. 이 돈을 썼으면 잘 됐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맞아요. 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 아이, 딴 사람들 얘기지 난 그러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좀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 투자할 때도 야 네가 고생하고 네가 다 한 거 아닌데 이거 조금만 가져가. 그러면은 자기의 그동안 노력했던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동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투자 계약서를 쓸 때 뭘 해야 되죠? 계약서 1조 항상 네. 목적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역시 변호사님은 항상 그 계약서를 많이 보시니까 알지만 목적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타서 월세 수익을 노리겠다. 아니면 이거를 팔아서 세 차익을 노리겠다. 아니면 이 건물을 허물고 건물을 새로 올리겠다. 이런 목적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는 이제 또 뻔한 거긴 하지만 그 투자 대상, 어떤 건물을 사겠다, 어떤 걸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뭘 나눠야 되죠? 역할 분담을 해야죠. 역할. 너는 돈을 낸다. 네, 분양은 내가 책임진다. 뭐 네. 등등 이런 거. 그렇죠. 나는 돈이 많고 권리 분석은 잘하나 시간이 없다. 그 대신 명도는 네가 해라. 네. 이런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시세 조사는 또 네가 해라. 아니면 나중에 팔 때는 네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가 좀 잘 팔아라. 이런 정확한 역할 분담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역할 분담이 서로 각자 내 역할이 더 크다라고 네, 서로 다른 동상이몽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명확히 딱 끊어줘야죠. 네. 그래서 지분을 정확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지분에 대해서 역할을 나누고 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몇 대 몇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 잘 되면 내가 양보할게. 네 다 줄게. 너 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고객들 만나고 그러면은 근데 다 주나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지. 생각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세금에 대한 부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분을 나눈 후에 투자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쉐어할지를 또 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내고 나서 순이익만 나눠야 되는데 세금이 갑자기 언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고 나서 나눠야 되는데 미리미리 월세를 나눠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또 나누는 게 또 어려워요. 동업계약서지요 말하자면 네네. 여기서 반드시 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경험에 의하면 공동사업하는 사람들 싸우는 게 네. 이익 때문에 이익 분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용 문제로 싸웁니다. 비용 문제로 싸우시죠. 비용. 네네. 이건 비용 내가 쓴 거 이거 비용으로 쳐줘야 된다. 네네. 그게 무슨 비용이냐? 네 개인적으로 쓴 거지. 네, 이 맞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서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 그렇죠. 있죠. 그죠? 큰 틀에서는 딱 선이 그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동산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면서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든가 아니면 월세 수익을 노리다가 적당한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올랐을 때 고점에서 팔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고점을 보는 생각들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2년 후에, 어떤 사람은 정권이 바뀐 후에, 어떤 사람은 대책이 생기기 전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언제 처분하고 이 사업을 종료할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는 돼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해지나 해제 사유도 정해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규책 사유를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규책이 있을 때는 해제를 한다. 이건 없던 걸로 하겠다 처음부터. 그런 것도 정해놔야겠죠. 약속 위반을 해제 사유로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세상 일이라는 게 앞날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 네. 합의할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정리를 해야죠. 네, 그런 네. 부분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죠. 그렇죠. 그냥 구두로 하거나 어떤 약간 약식으로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계약서의 양식을 구해서 그것을 변형을 해서 굉장히 그 틀에 좀 맞춰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들은 한 가지 용어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굉장히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목적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정의 규정을 좀 둬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놓으면 좋고 거기 다 기재를 못하면 저희 법조인들이 쓰는 법률적 용어를 갖다가 쓰면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받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변호사이긴 하지만은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네. 저는 뭐 진심으로 우리 의뢰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 계약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래 같으면 계약서는 무조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게 네. 비용이 들더라도 그 비용은 예방 비용으로서 네네. 분명히 돈값은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서 문화가 없습니다. 사실 친한 사람끼리 계약서 쓰자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꼭 계약서를 반드시 사소한 거라도 반드시 써야지 나중에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투자계약서를 꼭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동투자계약서에 쓰는 요령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요령에 맞게 꼭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굉장히 다르게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꼭 법조인들한테 검토를 받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